27일 6시 1분이고요. 와, 28도. 어마어마하구만. 28도. 엄청 덥네. 그나마, 그죠? 운명의 이 길을. 야, 옛날에는 어떻게 견뎌냈는지 몰라. 지금 최근에 한 5년 동안 이뤄진 여름철 기온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과거 100여 년 동안 있었던 데이터들 다 갈아엎어 치워버리잖아요. 그 전에 94년도 여름을 여러 번 이제 언급했었어요. 한 불과 한 5년 전에는, 5년, 10년 전에는 1994년도 여름에 그 혹독한 혹서기를 사람들이 뭐 언론, 방송, 또 당시 그 시대를 살아왔던 사람들 그때 얼마나 뭐 더웠는지 뭐 다리 밑에서 한강 다리 밑에서 수박을 깨고 그런 영상들을 이제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에어컨이 있긴 있었죠. 서울 사람들은 대부분 에어컨 있었을 거야. 우리 집에도 그때 LG 건가 하여튼간 약간 라이트 옐로 기억이 나는데 그 94년 7월에 제가 군에 있었거든. 얼마나 더웠겠어. 진짜 군복을 훈련을 하고 기분 좋게 훈련을 하고 갔다 오면 항상 군복을 세탁을 하라는 소대장 중대장이 그런 명령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3대대 왼쪽인가 뒤쪽에 분산이 돼서 그때 이제 막 세탁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세탁을 하는 데가 따로 있었고 샤워를 하는 데가 있었는데 세탁을 하는 데는 외부였던 것 같아요. 군복을 벗고 그냥 반바지 차림으로 군복을 벗고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섞여가지고 막 이제 난장판이 돼서 막 그래서 그때는 비누가 지급이 됐어. 비누가 지급돼가지고 빨래비누를 소지를 하고 이렇게 옷이 땀에 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줄무늬식으로 소금밥이 쫙 그 무늬가 남아요. 그거 아셔? 소금. 체내에 있는 염분이 빠져나오면서 그게 결정화가 돼갖고 이 모직에 그죠? 쫙 띠무늬로 이게 남더라고요. 야, 참 신기하더라고. 소금을 먹어가면서 훈련을 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으나 대대에 있을 때는 별 느낌이 없었는데 이제 계양산이라는 곳에 부대가 육군명령으로 해체된 다음에 그때가 이제 계양산으로 있었는데 계양산에 한 2주인가 일주일 동안 대기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처음이었고 뭐 다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부대를 그러니까 연대 자체를 해체를 해갖고 다 찢어버렸으니까 예전에도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반 이상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는 아는데 우리는 몰랐어. 속초로 간다 뭐 해갖고 동해안 쪽에 그 연대가 군단 특공이 해체되면서 연대가 반 이상 동해안 쪽에 초소 건물을 하는데 그곳은 파라다이스라고 알려지면서 나머지 안 가는 사람들은 안 됐다. 거참 안 됐다. 라는 식으로 이제 이런 프레임이 짜진 상태였어. 당시 분위기가. 연대 분위기가. 우리 그래서 듣자 하니 뭐 데리고 갈 사람들이 중대장이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초이스를 하는 거였다. 나는 제외됐지. 나하고 몇 명은 중대에서 15명 남짓한 사람이 그러니까 제대를 얼마 앞둔 사람이라든가 뭐 저는 이제 훈련 뛰다가 다쳐가지고 이빨이 뭐 그런 경력이 있다거나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안 갔던 것 같아. 또 내심. 근데 나는 그냥 그 중대장과의 그 당시 악연이 썩 좋지 않았던 상태에서 뭐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해변가에서 해변에 그걸 바라보면서 뭐 시간이 되면 낚시를 하고 조개를 주워 먹고 뭐 아리따운 아가씨들이 여름에 오면 뭐 그들을 바라보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막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근데 믿을 수밖에 없는 군대라는 게 원래 그런 94년 7월 8월 한참 무더울 때 닷지를 타고 나머지 인원은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 우리는 그냥 어디 뭐 외곽부대나 뭐 이건 한 대로 뭐 수색대를 간다 뭐 어디를 전방으로 간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 그러나 보다 뭐 그게 뭐 군대 똑같은 군대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었더라고. 그때가 해체돼서 가면 굉장한 서러움을 받으면서 해야 된다는, 생활해야 된다는 걸 나는 몰랐지.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그런 이야기들 보편적으로 그런 거 신경 쓸 겨를도 없었지. 뭐 일병 3호봉 4호봉 5호봉 되는데 막 그냥 찢어져서 새로운 걸 한다는 게 그냥 좋았어. 근데 그게 진짜 너무 덥더라고. 1994년. 올해 벌써 38도, 39도 뭐 이런 숫자가 베트남 숫자를 좀 봤어요. 호치민은 이제 호치민의 더위는 제가 좀 경험을 해봐서 뭐 긴장 덥거든요. 시장 통부터 해가지고 거기 이제 호텔을 걸어 다니는데 좀만 걸으면 땀이 그냥 쭉쭉쭉. 근데 거기를 얼마 전에 온도를 봤더니 여기 막 38도, 37도 그럴 때인데 거기 온도를 봤더니 36도, 32도에서 6도 사이인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더 낮은 온도를 기록하는 거죠. 그냥 오씨, 우리나라가 베트남보다 더 덥네. 열사의 나라. 내가 듣기로는 사우디 리야드나 이런 데는 그늘 가면은 거기는 습도가 없기 때문에 시원해야 돼. 오히려 문제는 이 습도. 건조한 상태에서 뜨거운 햇살이 있으면 그걸 피하기만 하면 더운 여름에 그늘에서 지내면 되는데 이 습도가 사람을
굉장히 지치게 만들고 더위를 먹게 해가지고 잘못하면 큰일 벌어질 수 있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야. 사람이 이제 이렇게 가혹한 환경에 처하게 되면 여러 가지의 방법을 취하게 되잖아요. 개인이 선택하는 문제일 수도 있고, 집단이 가혹한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린 뭐 전자의 경우잖아. 후자의 경우는 뭐 군대라든가 이런 집단 생활을 하는 경찰이라든가 보시겠지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구보를 하다가 뭐 예를 들어서 5km, 6km 그죠? 구보를 하다가 뭐 지금 생각하면 그게 뭐 별거 아닌데, 나는 뭐 젊었을 때는 20대 21, 20대 22살 그때는 그게 구보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던 상태였어요. 그러면은 조참들이 그 부대에서는 그게 일종의 어떤 루틴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바위가 나오잖아요. 평지를 달리다가 대대본부 쪽 가면 이렇게 쓱 올라가는 고바위가 있거든요. 지금 생각나요. 그러면 오히려 힘든 상태에서 그런 언덕을 뛰어서 가라고, 천천히 가라고. 그래서 뛰고 나면은 뭐 잠시 있었던 이런 호흡이 좀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거를 순식간에 더 어려운 방법으로 극복을 한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안 좋고 가혹한 방법일 수 있지만, 지금 생각하면은 금방 끝나게 돼. 그렇게 되면 어떤 고통스러운 순간이라든가 시간이.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을 했어. 일주일에 2번, 3번 내 지금 뭐 개인적인 루틴의 운동이 있는데, 이거를 진짜 막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면은 쩔쩔 끌어. 새벽 지금 뭐 3시, 4시 돼도 똑같아요. 그냥 쩔쩔쩔 끌어. 와.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는 더 횟수를 늘려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아주 그냥 지금은 뛰면은 진짜 한 8km에서 9km 뛰면 땀이 비오듯 흐르더라고. 이게 존원 스피드는 전원으로 해서 굉장히 이게 천천히 뛰어도, 와, 겨울에는 땀 잘 안 나거든요. 그건 뭐 그러려니 하고 생각할 수 있는 날씨 때문에. 그렇게 뛰었더니 오히려 몸에 더 처질 줄 알았는데 활력이 막 더 돌게 돼요. 폭서기에 햇빛을 피하여서 저녁이나 새벽에 또는 실내에서 햇빛을 피하면서, 온도는 뭐 덥겠지만 감안하고 뛴다라면 상상 이상의 또 텐션이 쫙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거야. 나 지금 뭐 생각만 해도 되게 기분이 좋은데, 땀을 쫙 흘리고 밖에 나가면 38도야. 밖에 나가면 38도야. 근데 내가 방금 전에 했던 그런 어떤 뭐 가혹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그에 준하는 내가 내 컨트롤 할 수 있는 마음에서 뭔가 고안해낸 방법 중에 요령을 피운 게 아닌 극복하는 차원에서의 어떤 타협의 운동이 일순간 가지고 있던 이런 저렴한 매너리즘이라든가 뭔가 무기력, 제일 무서운 게 무기력이거든. 제일 내가 살면서 제일 무서운 게 무기력이야. 뭐 되겠어? 뭐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 되겠어? 안 될 수 있지. 그런 리스크에서 뭐 경제적인 뭐 여러 가지 물리적인 거를 감안하고서라도 가장 몸에 좋은 거는 건강이라고 생각해. 먹는 거보다. 먹는 것도 뭐 보양식으로 추천할 만한 일이지. 여름을 극복함에 있어서. 올해 정말 더운 날씨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폭설기의 날씨를 극복하는데 개인이 취해야 할 어떤 일반 사람이 검증되지 않은, 하지만 경험은 해본 의학적이라든가 이런 심리적인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에 따르는 폭석이라든가 이런 자연 재해에서 견뎌낼 수 있는 경험을 준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 상태에서 자신을 그 제한적인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운동 통해서 무기력만 극복한다고 해도 무기력을 극복한다는 거는 무슨 매너리즘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6시간 동안은 정말 내가 사냥을 하다가 성공해서 돌아왔다라면은 아마 이런 기분일 거라는 생각이 들죠. 굉장히 청량한 생각이 든다는 거죠. 마치 이따께 요즘 잘 나가는 그분 있잖아. 기원전 3000년 전에 이타카의 왕, 그리스 이타카의 왕 오디세우스. 그가 자신이 짜낸 전략으로 말이죠. 트로이에다가 해변가에다가 말이야 전리품이는 것이냐 쓱 적을 눈속임을 하는 병참, 적에게 노출되지 않은 사람과 병기를 실어나는 트로이 공마를 딱 떠놓쳐라. 지금의 아나톨리아 서쪽, 남서쪽에 그걸 승리로 이끌었을 때 얼마나 뿌듯했겠어. 그 10년간, 그 10년을 준비하고, 뭐 혹자들은 10년을 준비하고 10년을 전쟁을 했다는데 그 10년을 마지막 순간이잖아. 프리아모스, 헤코그, 그의 둘째 아들, 그 전쟁에 불씨를
다들 볼 수 있다는, 자신의 전략으로 승리를 했다는 그 엄청난 느낌. 아는 사람은 아는 거지. 엄청난 희열. 사람은 단순해. 그 희열을 한번 맛보게 되면 그거에 또 도전을 하는 거야. 근데 너무 오버해서 그렇지. 나는 어디 세우스다라고 하지 말아야 될 얘기들, 했을 때 벌어지는 여러 가지 고충들을 얘기 나눴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이 혹서기에 여러 가지 자신이 이걸 벗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적인, 쉽지 않죠. 심리적인. 욱하잖아. 이 더운 습한 날씨에 막 복잡한 생각을 하는 거. 시기적절하게 중간중간에 자신만이 채울 수 있는 결과 결 사이에 틈이 벌어지잖아. 그럼 그래, 틈 사이를 채울 수 있는 자신만의, 그게 뭐 좀 비추처인데 가끔 책을 읽지만 문학적인 텍스트를 채워넣는다고 하면 가끔은 지향해야 돼. 요즘 같은 때는 바깥으로 나가서 뛰거나 실내에서 벽기를 들다든가 산에 올라가서 팍 뛴다든가, 공원을 새벽에 밤에 뛰는 게 그냥 좋다고. 자신만의 뭐 카페에 가서 뭐 좋습니다. 요즘 확 잡되는 일리아드라든가 오디세이 그런 고전들을 정말 짧은 인생에서 1994년 여름이 있듯이 2026년 8월의 여름을 상큼하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삶의 크랙들과 날씨, 실존, 그런 부분을 잠시 내 가두리 안에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나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라고 한번 물어보고 싶어. 분명 해답은 본인들이 알고 있을 거야. 그게 뭐 게임이 됐든, 게임도 좋잖아. 공성전 해가지고 막. 근데 게임도 그렇고 책 읽는 것도 그렇고 운동도, 그 기저에는 체력이 뒷받침돼야 되죠. 체력이 되지도 않는데 막 20km, 8km씩, 10km씩 뛰어 막 다 터져. 입이고 뭐고. 알아. 그런 지혜도 발휘하면서 2026년 여름 8월 7일 금요일을 또 극복해낸 시간. 저희는 또 고전 영화를 또 보러 가기로 했어요. 혼자 오디세이 087 아이맥스를 온전히 즐길 수 있다는 곳은 대한민국에 또 한 곳뿐이 없다고 하더라고. 용산에 용맥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왜 여기 평택에 아이맥스가 있는데 거기는 아이맥스가 아닌가? 그냥 아이맥스 여기 보고 느낌을 한번 리뷰를 할 수 있도록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산타였고요.